아기 출산이 8개월이거든요. 8개월 내내 싸워요. 출산 후에 제일 행복할 시기인데. 남편이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만 보이니까 아기랑 이렇게 셋이 같이 나오는 날에 아기 장난감을 챙기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비비도 좀 바르고 옷도 좀 꾸안꾸로 이렇게 좀 해야 되고 꾸안꾸? 만약에 핸드폰을 보더라도 저는 방만 보고 아기 개월수에 맞춰서 그거 보고 같이 찾아보지도 않고 그럼 복싱을 계속 보고 있어요. 너는 이기적인 부모다. 아빠가 이기적이다. 저도 산후우울증이 없는 게 아닌데 저는 티를 안 낼 뿐이거든요. 남편이 지가 우울증이 왔다고 그래서 운동 보내달라고 얼굴 해달라고. 에?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긴 했지만 후회는 하는 것 같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남편.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냥 회사 다니고 있는 한정민이라고 합니다. 8개월 차 아기 엄마 유다현입니다. 네. 아니 네. 저희가 이게 남편분 얼굴을 이렇게 뵀는데 저는 알겠어요. 맞죠? 제가 알고 있는 그 네, 맞습니다. 저 돌싱글즈. 돌싱글즈에 나오셨던 그리고 뭔가 좀 굉장히 파격적이셨던 맞으시죠? 예. 그러시구나. 근데 좀 이렇게 또 빨간 소파에서 이렇게 뵙게 됐는데 두 분 그 결혼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희는 아직 결혼식은 하지 않았고 네네. 출산을 먼저 해가지고 임신이 돼서 아, 혼인 신고 혼인신고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8개월 됐으면 사실은 바라만 봐도 예쁘지만 그래도 좀 힘들 때요. 잠도 못 자고 힘들지, 또 힘들지. 아기 키우는 건 좀 어떠세요? 저는 너무 행복해요. 저는 제가 늦게 결혼을 했는데 우는 것도 귀엽고 똥 싸는 것도 귀엽고 막 배치기 하는 것도 전 너무 귀여운데 남편은 그게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싫다고요? 아기가 감정 없이 그냥 독립적으로 잘 컸으면 좋겠대요. 뭐 로봇이야? 뭐 어떻게? 내가 그냥 의에 태어나자마자 벌떡 일어나가지고 딱 가방 메고 학교 가고 가정 이렇게. 없이 이유식을 주면 바로바로 이렇게 해서 먹었으면 좋겠고 그 침대에다가 자 이렇게 해서 눕혀놓으면 네 안녕히 주무세요 이렇게 해서 잤으면 좋겠고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그래서 애한테 너 왜 안 자는 거야? 왜 밥을 안 먹는 거야? 이러면 애가 대답도 못 하잖아요. 못하죠. 근데 붙잡고 계속 그렇게 가르쳐야지. 화를 계속 내니까 화를 내요? 되게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리고 애가 우는데 애를 많이 안아주면 안 된대요. 근데 뭐 저는 나이 먹고 애를 낳았으니까 약간 할머니의 마음으로 진짜 너무 계속 안거든요. 맞아. 그러면 귀하니까. 네. 네네. 근데 남편은 아니다. 애는 독립적으로 커야 된다. 애를 너무 많이 안아주면 버릇 나빠진다. 가짜 울음하는 거 안 보이냐. 그래서 애가 울어도 밥을 평온하게 먹는 사람이고 같이 아까 화면에도 좀 나왔지만 이제 외출을 하더라도 아이나 제가 먼저 보이는 게 아니라 본인 이제 외관이 먼저 보이는 거죠. 근데 어디 외출을 할 때도 남편은 1시간 전부터 준비를 하는데 저는 한 10분 전에 준비를 하거든요. 남편은 이제 다 머리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 애 아빠라는 사람이 아이 장난감이나 아이는 안 보이고 나도 안 보이고 왜 본인 꾸미는 것만 보일까 이런 서운함, 섭섭함. 네. 제 이상형이 자기 관리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자기 관리를 너무 하는 거죠. 너무 심하게. 너무 하니까 너무- 애도 있는데. 그리고 산후우울증이 왔대요. 그래서 좀 운동을 해야 되겠대요. 이게 집에만 있다 보니 우울증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우울증이 왔다고 하니까 제가 그걸 티를 못 내겠는 거예요.
남편이 선수를 친 거군요. 아, 밥 먹다가 눈물을 그렁거리면서 나 우울증이 온 것 같아 이러는데 제가 거기서 뭐라 그래요. 밥 먹다가. 응. 그러니까 남편이 지금 직업이 혹시 없나요? 직업 있는데 지금 네네. 육아휴직 중이에요. 육아휴직. 아, 남편이 육아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육아휴직만 했어요. 아, 육아는 하지 않고 휴직을 한 거다. 아, 아니 근데 임신 때는 어땠어요? 아내분 임신 때는 우리 잘해주셨죠? 남편분이 어떠셨어요? 근데 제 주말 부부였어서 임신하고 있을 때도 그냥 저 혼자 있었거든요, 서울에. 창원 사람이고 전 서울에 있었어가지고. 아. 근데 주말에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주말에 임신한 와이프가 있는 건 알지만 그래도 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 주말 이틀 중에 그래 모임 있으면 그래 하루 놀 수도 있지. 갔다 와라. 갔는데 저녁 6시에 나갔다가 아침 6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침 6시에 돌싱글즈 모임에서. 그 돌싱글즈 모임에서. 근데 진짜 너무 서운할 것 같아. 임신 만삭의 임산부를 집에 두고 주말 이틀 있는데 그래서 임신 기간이 힘든지 모르니까 이 사람이 부성애가 좀 덜 오는 건가 싶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약간 실례되는 질문 하나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네. 네. 남편의 어떤 면이 좋았어요? 우선 성실하고요. 성실하고, 성실하고 자기 관리 잘하고. 자기 관리 잘하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처음 오자마자 했던 얘기가 뭐냐면 육아를 하는 과정에 그 마음의 불편한 이 상황의 불편한 점을 제일 먼저 이야기하더라고요. 네네. 부부 얘기가 아니라. 아, 네.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아기 아빠로서 괜찮은 사람을 찾았구나. 아기 아빠로서 괜찮은 사람을 찾았구나. 맞아요.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맞아요, 맞아요. 선생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결혼한 것도 맞지만 그 목표가 저는 결혼해서 아이 낳고 그 아이를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자는 생물학적으로 좀 더 나이가 되면 아이를 못 가지니까 운동을 좀 많이 한 젊은 남자. 운동을 좀 많이 한 나보다 좀 젊은 인물이 좀 괜찮은 그리고 성실한 그러면 남편이 자기중심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아내는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혹시 하세요? 제가 원하던 이상형이었으니 그냥 맞춰야 되나? 맞춰야 되나? 사람이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이 정도의 단점, 이만큼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단점마저도 제가 뭐라고 하면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 욕심 부리는 걸 수도 있으니 이거는 그냥 내가 안고 가야 되는 문제인가? 근데 이게 너무 스트레스인데 어떡하지? 일단 제가 아내의 고민을 요 정도 이제 듣고 남편 지금 할 얘기 많거든요. 그가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가 들어보니 아내가 처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제 남편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아내는 내가 이기적이라고 말할까요? 아마도 임신했을 때부터 그걸 좀 느낀 것 같은데 아까 임신 얘기 나왔을 때 그 돌싱글즈 모임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연애 때부터 그 임신 때까지 회사 회식이 저희는 항상 주말이었어요. 근데 주말에는 저는 와이프를 보러 와야 하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참석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돌싱글즈 그때 모임 때도 이제 또 놀다 보니까 분명히 6시까지 논 거는 무조건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거는 변할 수 없는 제 잘못인 거고. 근데 저 술을 먹고 놀다 보니까 제 마음에 또 그런 게 생겼나 봐요. 이때까지 논 적이 없는데 한 번은 용서가 되겠지. 정도 술을 마셨는데 한 번인데 너무 재밌는데. 제가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술을 마셔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모습들이 아마 프레임이 저는 이기적이다게 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제가 산후 우울증 온 이유도 만약에 한 2, 3일 동안 집에서 안 나가면 좀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산책도 하고 싶고 그냥 밖에 걷고 싶고 자전거 타고 싶고 운동이라도 하고 싶고 근데 제가 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싸우고 나서 혼자 밥을 먹는데 그냥 이유 없이 제가 울고 있던 거예요. 그냥 그 밥을 먹는 장면에서. 그리고 저는
결혼은 부부랑 해서 부부 사이가 진짜 좋아야지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아기도 좋을 거다. 저는 그렇게 나름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했던 생각 자체가 달랐던 거예요. 저는 좀 독립적이고 좀 혼자 족자 재우고 부부끼리 같이 자고 약간 그런 걸 원했던 거고, 와이프는 아기가 소중하니까는 아기랑 같이 꼭 케어하고 안고 자고 신경 써야 되고. 근데 제가 장난감 챙기고 아기 거 안 챙기고 이런 개념은 제가 챙기기 전에 이미 챙겨져 있어요. 자기가 안 챙기니까. 그리고 저는 이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보다 와이프는 좀 더 필요한 사람. 그렇지,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와이프가 검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아내하고 지금 같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떤 점이 좀 힘들까요? 뭐 제가 문제를 삼는 거는 거의 말투에 좀 많았어요. 말투. 네, 그러니까 어떤 말투일까요? 이런 것처럼 뭐 지가 뭐 이런 것들이 그냥 그게 아무렇지 않게 장난삼아 하면 상관이 없어요. 뭐 먹으려면 자기 혼자 먹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너 먹어 너나 먹어 이런 거는 이제 좀 불편한 거. 너나 이게 먹어. 안 맞으니까 너나 먹어. 아내는 왜 남편을 그렇게 지가 저리 가. 왜 그렇게 대할까요? 혹시 어려서 그런가? 왜 그럴까요? 저는 그것도 좀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아마 일단 생물학적으로 어리니까 제가. 그래도 제가 남편에게 요거는 좀 몇 가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내 괜찮은 사람이죠. 네. 근데 본인은 첫 번째 혼인이 아니죠. 이게 늘 마음을 붙잡고 있지 않나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죠. 미안하기도 하고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근데 실수할 때마다 그렇게 저도 이래서 제가 이혼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내는 또 초혼이다 보니 혹시 그게 반복되면 안 되니까 최대한 아내에게 맞추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기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봐도 일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땐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아요. 잘 몰라서. 이 부부가 이상하거나 나쁜 부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살짝쿵만 조율을 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연주가 가능한 악기가 될 것 같단 말이에요. 맞아. 제가 이 두 부부를 보면서 참 좋은 지점을 좀 많이 봤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아내는 사실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가 우려가 되냐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율성이 지금 3점이에요. 자율성이 3점. 뭐죠? 그 얘기는 둘 중에 하나요. 지쳤거나 아니면 나라는 사람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졌거나. 그런데 이 자율성하고 연대감이 합쳐진 점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성숙도를 말하는데 0점에서부터 100점까지 있거든요. 지금 아내가 1점입니다. 저 너무 심한. 그러면 남편은 어떤 사람인가? 적어도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정반대편에 머물러 있다는 걸. 그렇죠? 정반대편에. 진짜 신기하네. 근데 이 사람 위험의 피가 0점이에요. 어머, 위험의 피가 0점이에요. 어머. 이거 0점은 거의 안 나오는 점수예요. 인간이 목숨이 붙어 있으면 1점은 나와요. 그런데 지금 이게 0점이 나왔잖아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알렉시티미아라고 불러요. 알렉시티미아라는 건 뭐냐면 내 스스로가 이런 감각을 느끼지 않겠다. 나도 모르게 스스로 감정에 대한 통제, 다시 말해 감정 표현 불능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이 남편의 지금 정도의 상황이라면 불안이 최소 60점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0점으로 나타나죠. 나는 지금 불안을 느끼면 안 돼. 나는 이걸 지켜내야 돼. 나는 이걸 해내야 돼.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의 불안을 확 이렇게 완전히 0점까지 눌러놓은 거예요.
이 자율감하고 연대감이 함께 합친 이 성숙도가 90점이에요. 그럼 거의 80점 이상 차이가 나죠. 이 남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집을 지킬 거예요. 아까 아내가 얘기했죠. 내 남편 너무 좋아. 장점이 이만큼인데 단점이 요만큼이라 요거까지 바라는 건 욕심일까요? 했는데 아니요. 아내는 이만큼을 원해요. 내가 꿈꾸는 나와 내가 지금 경험하는 나는 달라요. 그런데 이 경험하는 나와 내 꿈꾸는 나가 간격이 멀어지죠. 이 사이는 우울이 채워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아내가 조금 더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 이래서 참 다행이다. 아빠가 아이 옆에 있어서 참 다행이다. 아빠가 육아휴직 중이라 참 다행이다. 아빠가 이유식을 해주니 정말 너무 좋다. 이 남자 괜찮은 남자거든요. 이 아내도 괜찮은 여자예요. 여기 나쁜 사람 없어요. 여기 죄 지은 사람 없습니다. 다만 애의 방점이 있느냐, 내 아내에게 방점이 있느냐, 그게 굉장히 큰 차이예요. 보세요. 남편은 아내를 좋아해요. 근데 아내는 아이를 좋아해요. 지금 우리는 술래잡기 중입니다. 술래잡기 중이라 그런 거라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남편이 아이에게 더 신경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내가 남편에게 조금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외로워요.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내 아내가 자꾸 뭐가 모자라대. 뭔가 좀 부족하대. 알아주지 못하는 그 마음이 식탁 위에 한 번에 터졌던 게 아닌가. 아이고 울컥하셨어. 그 밝은 분이. 울컥하셨어. 제가 두 분께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루에 식탁 앞에 앉아서 3가지씩 무조건 감사한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3가지씩. 매일 식탁에 앉아서 감사한 거 3가지를 얘기하면서 적으세요. 적어서 냉장고에 붙이세요. 좋다. 왜냐하면 이 부분 좋은 부분인데 감사의 지점을 조금 더 찾으면 더 인정해주고 서로를 더 예뻐해주고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 거 있어요. 남편도 요청사항이 있었죠. 어투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근데 어투를 보니까 다른 건 아니고 야, 너, 지가 이런 거 이건 정말 별로예요. 아내 이름 알아요? 알죠? 아시죠? 남편 이름 알죠? 제가 그 일할 때나 아니면 밖에서나 시부모님한테 가서도 정민 씨를 많이 얘기해요. 정민 씨 근데 네네. 그거를 못 견뎌 하더라고요. 왜요? 오글거린다고. 오글거린다고요? 그 C라는 단어가 좀 저는 낯간지럽다. 차라리 이름을 그냥 정민아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정민아 안 돼요. 진짜. 왜 스스로 누나를 모시고 살려고 해요? 왜 누나를 모시고 살려고 그래요? 전 누구누구 씨가 참 좋은 게 누구누구 씨로 하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서로에게 함부로 말하는 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이건 견디셔야 돼요. 네, 견디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욕심을 근데 부린 게 맞죠? 네. 맞나요? 내 욕심이었구나라는 자책을 할 필요 없이 이 사람이 참 고맙구나. 이 감사 3가지씩 하게 되면 훨씬 행복해지실 거예요, 두 분은. 전 정말 장담합니다.